여러분 안녕하세요. 배구강입니다. 자, 창업 얘기 계속 이어서 오늘은 이제 복합농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춥습니다. 오늘은 이제 밭에서 뭐 이제 돌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축들 먹이 이제 수거하고 이제 여러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추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고퀄리 창업 방법 찾기 11번입니다. 자, 창업 방법, 이제 사그룹 이제 자연농 활용 창업 종류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활용 창업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제안한 창업 방법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전업농 바로 전 시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농의 그 대안도 이제 나왔다. 그걸 소개했고요. 오늘은 이제 복합농, 치유 농산물 가공 유통, 그 다음에 체험농 바로 다음 시간 할 건데 체험 치유 농장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휴양농 치유농장 창업, 그 다음에 체류형 이제 휴양 치유농장 창업. 제가 이제 차오그룹의 자연유기농을 지향하고 있고 이쪽으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 이제 구독자가 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 그룹에 이제 화학농이나 유기농 뭐 자연농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이제 사그룹에 그런 그 화학농이나 유기농, 자연농 했었으면 좋겠다. 생산농은요. 더 나가서 이제 자연농 중에서 자연유기농 사그룹을 해서 했을 때의 창업 문함 지금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업 방법 몇 가지를 이제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5번째 오늘은 복합농 이제 창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소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렵다는 소리가 바로 전 시간에 매는데요. 뭐 제가 이제 조금 쓴 얘기지만은 소농의 그 역습이라 해서 이제 바로 전 시간이죠. 소개해드리는데 거기서 나온 그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희망적으로 소농이 어렵지만은 그 대단히 그 희망적으로 바꾼 전략이 뭐냐. 지금 소농은 어쨌든 적은 생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다품종 생산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시장 포화를 이제 직거래 유통으로 한다. 그 다음에 또 인력 부족, 만성적인 물력 부족 아닙니까? 이것을 노동 집약적인 이런 다품종이라든가 직거래 유통 같은 이게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소농이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이거를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난 40여 년 동안에 농가들 터득한 학습하면서 만들어낸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소농이 굉장히 그 소농다운 그러면서 대농이 소농이 되는 이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적으로 하면 매출이 얼마냐 소득이 얼마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순이익이 얼마냐 이런 쪽으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실 때 이런 거를 참고하시라고 전 시간에 이제 소농의 역습이라 해서 제가 타이틀로 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적은 생산 시장 포화의 문제를 노동 집약적인 이런 직거래 유통과 다품종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뭐 대세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얘기입니다. 복합농 방법입니다. 자, 규모별 창업 준비 시작할 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하실 때에 이거를 계획을 세우시고 들어가는 거지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소농 이제 단품종 한 가지에서 뭐 3가지 정도의 단품종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농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단품종 하지 않습니까? 뭐 몇 가지 정도 이제 계절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이런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전업농에서 소농 전략에서 말씀드린다면은 다품종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를 창업 준비할 때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제 준비를 하시고 시작하는 게 좋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귀농 이제 무슨 뭐 창업 귀농 준비할 때요 사업 계획서가 나오면 이게 굉장히 좋겠죠. 사오그룹의 자연유기농으로 창업 이제 했을 때에 이제 어떻게 창업하는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가축 우리가 이제 가축 키우면 이제 분뇨가 나오고 분뇨를 가져가지고 이제 반동사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거를 이제 순환적인 농사다, 이제 전통적인 이제 복합 농사다, 이제 혼합 농사다 여러 가지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작물이나 채소 같은 과수를 키우고요. 여기서 이제 생산된 농산물 신선품은 이제 보통적으로 파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상품 우리가 폐기되거나 이제 상품이 신선품으로서 팔기는 힘들다 하는 장면을 이거를 많은 상품으로 생산하자. 이런 거를 되게 보면 폐기되고 이제 산지에서 굉장히 그 버려진 게 많거든요. 이거를 가공하다. 이제 가공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바로 우리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품종 생산으로 이제 신선품과 가공품에서 다품종을 만들어가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복합농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제가 다음 시간 소개할 체류용 농장이라든가 이제 휴양 농장 아니면 체험 농장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거기서 이제 직거래 판매라든가 최근에 뜨고 있는 로컬 매장에 이제 판매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품이 이제 적은 생산의 한계를 이렇게 다품종으로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농으로 복합농 창업 다품목 생산 방법입니다. 이제 어떻게 생산하면 될까? 이거를 이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신상품 생산하는 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나온 건데 이거를 뭐 우리가 보통 30가지, 50가지, 뭐 100가지를 얘기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생산하냐 하지만은 이기작했을 때는 보통적으로 우리가 현지에서는요 뭐 몇 가지 정도의 재배하는 분도 있습니다. 10가지, 20개, 뭐 30가지 재배하시면 많거든요. 1년 뭐 이기작을 한다 그러면요. 1기작 해도 그렇게 재배하신 분이 있고 저도 이제 지금 밭에 1년에 뭐 30가지 이상을 재배하니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제 보통적으로 이렇게 재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선품으로 팔 거는 신선품으로 팔고 그렇지 못한 거를 이제 이런 가공으로 만들어서 하는 20품목 정도 아니면 뭐 30% 50품목 같은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의 농촌에 아니면 이제 산에라든가 들에 같은 이런 농촌 자원에서 이런 품목을 생산하자.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품목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가능한 노동력이라든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으로 해서 아니면 생산량으로 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 꼭 내가 신선품만 해가지고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상품이라든가 폐기되는 건 아니면 다른 농가에 이런 폐기되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가공 상품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더라는 거. 더 나가서요 말씀드리면요 다품 생산 연중 생산하는 뭐 달걀이라는 가공품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연중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중 공급하는 거고요. 제철 생산 쌀 같은 거는 이제 뭐 여름에 심어서 이제 가을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연중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 같은 거 이제 계절이죠 생산해서 연중 공급할 수 있고 작곡도 마찬가지 이제 제철 생산입니다만은 연중 공급하는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그 농가마다 이제 저장 시설 많이 갖추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관했다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채소 같은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해야죠. 그러니까 제철 생산하면서 그 계절 공급되는 거고요. 과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아지죠.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귀농 교육 하면요. 어떤 분들은 귀농 교육에서 뭐 농사를 잘 뭐 모르시니까 하는지 모르지만은 뭐 50가지 100가지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생산합니까? 노동량이 엄청나야 될 건데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그때 알아듣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뭐 많으면 무조건 노동이 힘들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드리는 거고 이런 자료를 참고하셔서 자신에 맞는 단품종이 뭐 1년에 몇 가지의 단품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뭐 50가지 100가지의 단품목 생산할 거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력 상품이 되는 거 어떤 겁니까? 쌀 같은 거 아니면 잡곡 아니면 유정란 같은 거를 생산해서 1년에 생산 이제 계절 생산 아니면 1년에 생산해서 이걸 주력 상품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제 구성 상품이죠. 이제 뭐 채소나 과일 같은 거 가공품해서 이제 판매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특화 상품 이제 이런 농사를 짓다 보면 또 주문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뭐 소비자 주문이라든가 아니면 농촌 자원 같은 거를 해서 뭐 산에 있다 버섯이라든가 아니면 뭐 쑥이라든가 뭐 냉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뭐 미나리가 이제 돌미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 주변에 자원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 이제 자원화해가지고 상품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꼭 생산하는 것만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귀농 이제 그 창업하신 분들한테 이제 컨설팅하고 귀농 교육을 하니까요. 창업 교육을 하니까 이럴 때에 되게 생산한 것만 이제 상품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원도 되게 많더라. 제가 이제 어느 쪽에 그 전라도 지역에 가보니까요. 들어가는 마을에서부터 은행이 가을이었는데 은행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마을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은행을 따가지고 뭡니까?
이제 가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안 가져가니까요. 길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 냄새 나니까 뭐 차가 지나가면서 도로변에 심은 거니까요. 그 뭡니까? 경관으로 심은 거니까요. 또 마을에 보면 이제 이런 은행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마을 분들이 조금 따가지만은 그래서 그대로 길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머위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품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걸 참고하시고요. 상품하는 방법 하나 예를 더 들으면요. 감입니다. 뭐 감 같은 게 이제 좋은 거 같은 게 신선포로 팔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되는 거 곶감이나 아이스, 홍시 같은 거 만드는 방법도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상품이 조금 떨어진 거는 말랭이, 더 하는 거는 이제 뭐 시럽. 최근에 보면 많이들 만드시거든요. 감 시럽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식초 같은 거 만든 방법이 있고요. 뭐 감이 뭐 몇 개 안 나온다, 그 나무가 몇 개 없다 그러면 뭐 이렇게 못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뭐 10그릇, 20그릇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방법이 돼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상품이 이제 감 하나 가지고도 상품이 5가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감안하시면서 어떤 농작물을 심을 것인가, 그 다음에 상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거기에 필요한 가공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귀농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창업 교육편에서 제가 이제 꼭 배워야 될 기술이 뭐냐, 귀농하기 전에 가공 기술을 많이 배우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뭐 농촌에 쓸 수 있는 뭐 용접 같은 거 배우시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창업 교육하고 귀농 교육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가 보시면요. 정말 그 맞는 거를 배우신 분도 있지만은 불필요한 것도 많이 배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 진짜 필요한 거를 배우는 것도 이것도 방법이다. 그게 어떤 거냐? 이것도 이런 가공이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소스를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자연 유기농 아닙니까? 자연농인데 자연농을 하다 보면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문제라 볼 수도 어떤 분은 뭐 문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될 문제라 보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병해출에 우리가 농약을 안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레 먹은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한두 개 한 거는 괜찮은데요. 많이 생긴 것이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가 영양장애, 우리가 이제 비료 퇴비 가지고 뭐 그 미끄럼 내 가지고 그런 생산형 농업이 아니다 보니까요. 우리가 토양 자생력을 높이고 작물 자생력이 높더라도 이런 영양 장애가 있을 수 있는 작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과일이라든가 채소 같은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또 자연재해 노출, 대체적으로 이제 뭐 하우스에서 이제 가온해 가지고 이제 딱 키우지 않은 한 노지에서는 이런 자연재해 노출되는 그런 농작물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선품 적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상품적인 이제 신선품으로서 조금 떨어지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품질이 좋은 신선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팔면 되겠지만은 이제 신선품으로서 조금 떨어지는 같은 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가공 기술을 활용해서 가공 상품화했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자연농 하시는 분은요,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자연농에 보시면은 이거를 가만 안 하시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뭐 신선품으로 파는 쪽으로만 주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연농에서는 이건 뭐 뭐랄까요, 불가결에 굉장히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농작물 재배하는 것도 동시에 가공하는 기술은 같이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는 가공 기술을 활용해서 상품화는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저는 이제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촌에 오면 이제 이런 자원들이 보시면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요. 농사 짓다가 아니면 마을에 이런 보시면은 뭐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많은 있는 지역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 이런 자원화 방법을 생각을 안 해서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방문해서 보면 너무 귀한 자원들이 그냥 버려지는 거 보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사내 같은 경우 뭐 사내초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건조시키다 차를 만든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얼마든지 농한기의 그 틈새에 이런 것들 한 방법이 있거든요. 수확해서요, 들에 뭐 쑥이라든가 냉이 계절적으로 나오는 것들, 건조품이나 장아찌 같은 거, 그 다음에 마을에 뭐 나물이나 과일 같은 거, 보통 이제 집에 가보면 이제 그 유실수 한두 그릇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과수원 하다가 이제 뭐 인력이 부족해서 그냥 폐원되고 그냥 방치하는 과수원도
있는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 뭐 이런 걸 참고하셔서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자원하는 이제 그 다음에요. 또 하나 꼭 드릴 거는 이런 것들을 신선물 파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가공품은 큰 문제 적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공품을 알고 어떻게 뭐 신선품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참고하셔서 신선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뭐랍니까 이제 그게 돈으로 이제 판매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가공해가지고 했을 때는 큰 조금 그런 문제가 굉장히 반감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농은 어쨌든 생산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제가 앞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품종 연중 생산해가지고 공급하는 상품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농의 한계가 경지 규모가 적고 생산량이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판매량도 적죠. 거기다가 뭐 1년에 한두 번 팔아가지고 수익 내는 것보다는 다품종에서 연중 판매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노동 집약적인 이제 그런 다품종 생산하고 이제 직거래 유통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농에 희망이 보인다. 뭐 이것이 지금 어떤 농가들은 굉장히 이걸로 해서 정말 안정된 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하신 분들 이걸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인데요. 되게 보면 이제 쌀 재배하면은요, 쌀을 뭐 어떤 분이 사겠다 그러면 뭐 마대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를 우리가 직거래 유통한다면 이거를 소포장했어요. 그때부터 뭐 도전기 하나 이제 중고로 사셔가지고 그때마다 주문 받고 이제 도정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일주일 단위면 열흘 단위로요. 그 다음에 뭐 들깨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보면 이제 뭐 2kg, 3kg 뭐 몇 말 해가지고 파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보통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은 저장 시설을 이제 뭐 융자라든가 지원 보조로 해가지고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농가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저장시설 합니다. 저장시설 하니까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콩 같은 것도 마찬가지요. 이게 우리가 직거래 유통할 때 상품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쌀을 수확하고 수확하는 과정에도 중요하지만 이제 콤바인을 수확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뭐랄까요? 건조라든가 상품을 유지하는 이런 수확 방법, 그 다음에 건조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장은 어쨌든 냉장 보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해야 되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들깨 같은 거, 이런 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냉장 보관하면서 그때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소포장해서 판매하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계속 유지되거든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계절이 생산하는 게 신선품만 팔아가지고 한계거든요. 소농이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50개, 100까지 뭐 200장 뭐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농이 계절에 뭐 30까지, 50까지 재배해가지고 이거를 가공식품 했을 때 200까지, 300까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또 분산시키면은 1년 내내 뭡니까? 굉장히 더 상품이 많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 경쟁이 있을 것이고 시장 장악력이 있거든요. 대개 보면 이제 한두 가지 작물을 해가지고 택배는요 계절로 끝날 수 있고 굉장히 소비자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다품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힘들지만은 노동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다품종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 재배하신 분이 1년에 2번 재배해가지고 팔다가 뭡니까 이제 아드님들이 들어오니까 나서 상당수 나무를 베어내고요. 기존의 나무를 몇십 년을 베어내고 새로운 품종을 다양하게 그래서 연중 재배하고 수확하고 그 다음에 가공품을 하더라. 그거를 이제 우리가 벤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창업 준비하시면서 이런 방식으로 또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소농의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질병 치료 품질 우리가 지금 수백만의 질병 치료 환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탄소 흡수 농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연 유기농은 이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보통적으로 이제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지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탄소 흡수 농업 지금 보통 탄소를 배출하니까 농업에서 저희 같은 게 탄소 흡수하는 이런 품질적인 그 다음에 외국의 뭐 사료 같은 걸 당 10마리도 외국에 수입한 사료를 먹이지 않습니까? 1년에 1000만 톤이 수입하니까요. 이거를 이제 외국에 아니면 농기업의 이런 농자를 이용하지 않는 안전적인 품질이다 하는 고퀄리티 품질의 생산이라고 하는 이걸로 해서 질병치료라든가 럭셔리 시장 진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소농의 생산량이 적은 거를 저가로 해서 팔아서 수익 내기는 힘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그런 직거래로 해서 다 노동으로 해서 노동량을 만원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지금 소농들이 많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고퀄리티적인 품질을 생산해서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더 우리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자연농 하시면은 자연농의 그런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자연농이라고 하는 거는 핸드메이드다 보니까 생산량, 재배량은 적게고요. 생산량이 적을 거고요. 이거를 국박하는 방법은 뭐냐? 이런 고퀄리티적인 품질 생산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쪽으로 시장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 다품종에다가 이런 무장을 했을 때 더 높아지는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는 거고요. 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적은 생산의 소농의 경영 전략, 이제 다품종 생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로컬 매장이라든가 한두 가지 상품을 해서 매장이라든가 주말 장터에 나가는 것보다는요. 다품종 10가지, 20가지 이런 1년에 팔 수 있는 판매이 있다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장 판매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 유통도 그만큼 높다. 한두 가지 계절의 상품을 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50가지, 100가지 연중 판매할 수 있는 그렇다면 시장 장벽이 높아지는 거고, 특히나 앞으로 우리가 소개할 체험 농장에 한 가지 재배 가지고 아니면 사과 재배해서 사과 수확하는 체험으로 가는 거, 아니면 이제 휴양 농장이라 체류 농장 했을 때 사과나무 재배 농장에 하나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연중 생산한 다품종 생산 농사 현장이 있고 다품 상품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활용도는 배가 된다. 그래서 복합농과 다품종 생산은 어떻게 보면 소농의 대안이지 않을까 앞으로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내용을 뭐 보실 분이 몇 명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용을 보시고 내가 창업을 한다, 귀농을 준비한다,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체험 농장이라든가 휴양 농장, 체류형 농장 한다 그러면 이거를 감안하셔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체험 농장 계속 이어서 휴양 그다음에 체류형 농장 그걸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자, 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